월요일은 정말 힘든 날이네요. 우리 장 작가님 오늘 좀 괜찮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늘 힘들죠. 삶이라는 게. 삶이란 고통이니까. 뭐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음. 한 근 3, 4년간 계속 힘든 게 그렇게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게 계속 지속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뭐 결국에는 잠깐 찾아오는 그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해도 뭐 네. 좋아하는 사람이나 알고 네. 친한 친구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좀 자기가 즐기는 일을 통해서 음. 잠깐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는 건데 네. 요즘은 그렇게 삶이 재미지가 않아요. 언제 재밌었나요? 언제 재밌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음.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로 네.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장 작가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작가님의 예상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지금 나 자체가 재미없는데 삶이 재미없는데 재밌는 일이 그렇게 있을까? 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장 작가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밌기 위해선 달라요? 전쟁을 해라. 전쟁. 전쟁을 해라. 되게 뜬금없다. 스케일 갑자기 커진다. 전쟁을 해라. 당신의 삶에 뭐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전쟁을 해서 다 치워버려. 피를 봐. 칼을 잡고. 피를 봐요? 피를 봐. 칼을 잡고. 익사이팅 하잖아. 그치. 전쟁. 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반복해서 쳇바퀴 돌듯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겠어?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나만 죽는, 아니, 걔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잖아. 거기서 오는 재미. 와, 재미. 세상에.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삶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긴. 그쵸. 약간 재미없는 삶이란 권태에서 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막 단조로운 일상이나 전혀 위협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네. 뭐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이 삶이 재미없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네. 어쩌면은 제가 좀 프롤레타리아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선 사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자라고? 그렇죠. 노동자이긴 하지만 뭔 소린가 했네. 노동자이지만 한국 사회라는 이 좀 선택받은 선진국이잖아. 선진국 시민으로서 느끼는 이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삶이 재미없다. 그래서 막 실없는 질문 이런 삶을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작가님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쟁을 해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양상으로 10일 거세요. 진짜 전쟁이네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10일 거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시비를 10일 걸라고? 거세요. 세상에. 그거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폭력으로 번질 것 같은데? 전쟁 그 자체 아닙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못 믿을 때 하는 말은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해답 같은 거고. 그리고 양식을 지키게 전쟁에도 심지어 양식이 있는 걸 아세요? 뭐 있겠죠. 네. 그 제네바 협정 그런 거 있죠. 네네네. 네. 선전포고를 먼저 그쵸, 하고 그쵸. 시작을 해야 되고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이런 거. 네네네네. 물론 전 진짜 시작하면 하나도 안 지키긴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이네. 어쨌든 좀 이렇게 삶의 재정립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꼭 뭐 관계성의 대대적인 변화라던가 관계성의 대대적인 뭐 변화. 직장 한번 다 뒤 엎어가지고 이 자식들 내가 만만해 하고 엎은 다음에 한번 없는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변화를 준다던가 아니면 자기 삶에 있어서도 내가 늘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일상적인 쳇바퀴 그냥 먹혀가지고 못하던 일들인데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그 일에 매진해보는 것도 좋고 오늘은 반드시 새로운 수술을 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야, 어떤 그거 날 그냥 오늘 아침에 딱 결심을 했는데 미치겠더라고. 아침부터 막 전화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 전쟁이 원래 쉽지 않죠. 그죠. 예전에 이제 딴 얘기지만 아버지랑 둘이 살았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죠.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고 교수셨는데 어쨌든 좀 성격이 좀 엄하시고 불같으신 분이셨는데 근데 저한테는 친절하셨어요. 나한테도 친절한 면은 친절하셨어. 어쨌든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난 좀 가르쳐야 되니까 경험하게 하셨던 건데 나는 남의 자식이라서 그랬나? 좀 하나 더 주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거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쨌든 이제 헤어질 때마다 내가 집 밖에 문을 나설 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생은 전쟁이야 하면서 오 진짜 그랬다. 하고 날 보내셨거든. 근데 어쨌든 그렇죠. 이거 저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전쟁이야. 이것도 지금 기억나는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는 근데 뭣도 모르고 했지.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 전쟁이라는데. 근데 이 장 작가님 아버지가 진짜 되게 멋있었어요. 그 빵모자 알아요? 빵모자 그 캡, 헌팅 캡. 맞아. 헌팅 캡 딱 쓰고 곰방대 물고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드셨어. 거의 뭐라 그래? 젠틀이. 그런 기억이 있죠. 그죠? 인생은 전쟁 맞아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오늘도 그럼 저는 전쟁을 하고 왔는데 네. 약간 진 느낌인데 어떡해요? 내일 아직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내일 가서 또 전쟁을 벌이시고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시고 살아남은 놈이 네. 이긴 놈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살아남으니까. 우리 이 작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극단적인 전쟁을 해라. 삶이 재미있기 위해선 전쟁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에 대해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뭔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작정 사람을 때리라는 건 네. 아니고 만약에 정말 어떤 인간이 말로는 도저히 들어먹을 수 없는 타협이 불가능한 지점에 있는 개매너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계속 그러고 있다면 어떤 그런 불의랑 싸운다는 개념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랑 싸운다는 개념으로 것들을 바꿔낸다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고. 그럼 그 불의에는 약간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나 자신의 나태함이나 네, 뭐 그쵸.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네, 그쵸. 그러면은 완전 홉스 아닙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만인에 대한 나의 투쟁이네. 그치. 나의 투쟁? 맞아. 나의 투쟁. 그게 뭔데? 나의 투쟁? 그게 뭔데? 아 있어요. 나의 투쟁이라고 있습니다. 이틀 맞춰서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잘못 간 거고. 전쟁도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좋게 나눴을 때 좋은 편과 나쁜 편이 있다고 쳐요. 그렇죠. 나쁜 편인 사람이 전쟁을 할 거야라고 갑자기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힘들지. 그건 히틀러인 거고. 근데 어떤 자기한테 오는 사회를 엉망으로 만든다거나 자기가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위협이 되게끔 계속 개면을 발휘하는 뭐 그런 불이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전쟁을 할 거다 라고 나가서 그 사람의 목적은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친 다음에 정상 상태 유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더 살아가겠다는 목적을 삼은 과정으로의 전쟁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고 즐겁게 사는 거죠. 매일매일 전쟁하면서.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또. 멋있는 것의 공통점. 내가 하기엔 졸라 힘들. 근데 싫든 좋든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이미 전쟁판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 거는 네. 결국 물러선다고 해도 어차피 칼날은 다가올 거고 당신들 목에 시간이라는 칼날도 올 거고 어떤 사회의 금융적인 경제적인 침체도 야 그거는 너무 금융적인 침체는 어, 내가 뭐 용을 쓴다 그래도 막아지지가 않아. 우리 목에 들어올 거고 만약에 주변에 잘못 사귄 친구나 어떤 사기꾼 같은 걸 옆에 뒀는데 그치. 그냥 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칼날이 쑥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치.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안 걸리고 막.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 투쟁적으로 살아라 좀. 우리 이 작가님이 시작하실 때 예상 대답으로 장 작가님께서는 삶은 고통이야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말 들어보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삶은 전쟁이다. 삶은 전쟁이다. 전쟁은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쟁에는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묘사인 거잖아요. 예. 주도적으로 해라. 게임이 재밌는 이유도 어떤 모니터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조작하는 그 플레이가 그렇죠. 선택이 있으니까. 네, 자율성이 있으니까 그 조작하는 맛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 네. 그러면 작가님들은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출근이라는 전쟁을 치렀어요. 출근 진짜 암담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마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은 출근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막 쉽지 않거든요. 출퇴근하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일이 아무리 뭐 작은 보람이라도 느끼잖아요. 네. 그 보람을 느껴. 일할 때 느껴. 퇴근할 때 싹 사라져. 내가 이거를 하려고 이걸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이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정 작가님께서는 뭐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실까요? 분노? 분노. 왜 이건 또 듣고 싶어. 무슨 분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이 세상이 족 같으니까 족 같으니까 그냥 그렇죠, 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오, 이거는 좀 네. 따로 특집편으로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뭐가 있네요. 뭐 그냥 삶 자체는 뭐 늘 고통이에요. 우리가 거대한 한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충 불이하게 사기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그게 하필 그치, 우리 그치. 가정의 부모님 중에 한 명이 걸려들어가지고 우리 우리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그 싸움의 스트레스나 어떤 트라우마의 잔여물을 나한테까지 푼다면 난 가족에 있다가도 갑자기 그 횡액을 당하는 거고 혹시 경험인가요? 아니 뭐 어쨌든 사회라는 게 근데 저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다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입장이었지만 커나가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또 직접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어렸을 그쵸, 때는 그쵸. 이제 부모님이라는 한 다리를 건너서 우리한테 그것들이 왔지만 이제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진짜 삶이 전쟁이에요. 믿을 놈이 하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전쟁이고 그렇죠.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게 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오면은 그냥 기능도 몸의 기능도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일단 하기도 싫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좀 억누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울분이 행동을 막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쵸 좀 약간 전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서 좀 참는 게 많아서 그런데 저도 그렇고 네 우리 이 작가님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세상에 공감합니다. 대한 이 울분, 네. 분노, 화남, 짜증.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막 더러운 부르주아 놈들. 갈다지를 갈라서 막. 편집 들어가. 그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쵸. 삶에 대한 이 울분이 행동을 막고 자기 사고를 좀 정지시키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면서 네. 막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저번에 쉬고 싶은데 편히 못 쉰다면은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리.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사실. 그 정리라는 게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생각들이나 의식의 정리를 저번에 말한 거라면 이번에 말한 전쟁은 자기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을 이제 있는 것들까지 정리를 좀 해라. 얘가 그 지가 알아서 안 비피니까 정리를 해라. 전쟁을 해서 정리를 해라. 어쩔 수 없죠. 정 작가는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폭력적이시네. 그런 사람이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방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글만 쓰고 있잖아. 근데 그래? 근데 왜 날 건드리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혁명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좀 화염병 막 프랑스인 되는 거야? 아니요 정말 제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으면 이 나이까지 못 살았겠죠. 그쵸. 중간에 한번 터트리고 죽었거나 어디 뭐 청송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군대를 좀 늦은 나이에 다녀왔는데 그쵸. 그것도 뭐 젊은 나이에 갔으면은 그런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크게 사고 쳤을 수도 있고 혹시 사고 쳤어요? 아니요 다행이다. 뭐 치긴 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그냥 뭐 저는 작은 네. 징계 정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장 작가님보다는 일찍 갔는데 네, 저는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 네, 그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많은 위기가 있었죠. 네, 거기가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가둬 놓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등 뒤를 맡기고 같이 공동체로서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놈들도 있고 야근 그쵸. 놈들도 있고 맞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밀실에서 극한으로 치솟으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피해도 구분이 안 되고 누가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짜증만 이빨에 올라온 상태로 그냥 서로 계속 이렇게 칼 들고 날카롭게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마찰을.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군대인 맞죠. 거지만 사회 축소판인 거고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군대보다는 조금 자유롭지만 크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길을 개척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할 거면 그냥 그 정력으로 그냥 자기 길 개척해서 그냥 가라 뭐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고 있냐 좁은 데서. 맞는 말이에요. 뭔가 저희보다 많이 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그런 걸 권유하는 식의 얘기도 가끔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 군대식 문화? 수직적인 분위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까라면 까고 이렇게 해라.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공정을 최소화한 거니까. 만약에 집단으로서 갈 건데 그 수장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목적이랑 목표랑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일하는지 능력도 다 알아.
그러면 완벽하게 오케이한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최고의 팀인 건데 그 만약에 이 사람과의 신뢰관계도 전혀 없어. 그리고 뭐 이상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계속 그렇게 프레셔만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개빡치는 거죠. 극도로 올라오는 거지만 그 방식 자체는 그냥 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누구와 그걸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삶을 좀 즐겁게 살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네, 주도적으로 움직여라. 주도적으로 움직여라. 네, 그거 좀 배워라. 그래서- 배워라? 네. 배워라? 뭘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같은 커다란 집 안에 살아간다고 치면은 네.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상태에서 멋모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네. 전체 사회의 짐이 늘어나고 내 스트레스는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동시에 움직여라. 네, 그냥 움직이기만 하지 말고 배우고 움직여라 늘. 그러니까 즐겁게 살기 위한 전쟁이란 건 결국엔 주도적인 행동이고 네,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해치우는 과정이다. 네. 아, 그러면은 저 퇴직하는 게 맞겠네요? 퇴직을 하고 뭐 하실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당신의 인생이 한 80년도 더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네. 막막하단 말이야. 네, 그 인생을 앞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건데 밭을 가는 건데 뭐 하실 거냐? 80년 동안 그 남은 정력 그거 가지고 뭘 뭐 일본에. 80년을 마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수십 년은 더 남았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수십 년이 남았는데 젊음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진짜.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럼 결국에는 아니에요. 저번 주에 했던 얘기랑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네, 뭐 주도적으로 좋아하는 거라는 건 네.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말했을 때 중요한 건 사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는 남들보다 못해도 돼요. 일단 당신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비교했을 때 못하다고 하더라도 뭐 비교 우위나 절대 우위 같은 걸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좀 빈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산자가 하나 더 늘어나면 절대 부가 늘어나는 거니까 효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야, 네. 맨큐 생각나네. 네. 수직성 그리고 막. 네, 네. 아.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네, 그냥 절대적으로 뭐 1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런 겁니까? 우리 이 작가님부터 재밌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었는지, 하는지, 아니면 할 것인지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고요. 정말 막막하네요. 아,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을 재밌게 살기 위해 전쟁을 하래. 우리 정 작가님만의, 아니, 이 작가님만의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전쟁일까요? 근데 뭔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걸 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비교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뭔가 그렇게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게 있나 싶어요. 그 부분이 좀 달라가지고 그걸 포함해서도 재밌는 일 뭔가 찾기 더 쉽지 않네요. 아, 우리 이 작가님이 하시려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일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이걸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서 찾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없다? 네, 아, 그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누워있는 일을 할 땐 비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신은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는 말입니다. 싸움 낼게요. 비교의 대상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그 행위를 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일하는 거죠. 누워 있는 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거. 근데 그건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의외로 못 자는 그렇게- 사람, 못 누워있는 사람. 의외로 그렇게 침착하게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ADHD. 또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꼴이네요. 그런가요? 우리 장 작가님의 전쟁은 뭐죠, 그럼? 네, 전쟁. 예. 아까도 전쟁. 물어봤나? 물어봤던 것 같은데 또 물어봐도 되고. 전쟁 그냥 전쟁이라고 하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시다. 하는 일. 우리 장 작가님이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죠? 지속하는 거. 지속?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지속하는 거. 그거는 안 해본 일이니까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농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인데 예전에는 그만뒀다고 하면 중간에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면 실력이 어쨌든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있는 실력의 경험은 어쨌든 나는 장착하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새로운 지경에 매일매일. 근데 그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되게 건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자신을 즐긴다 이 말 아니에요? 안 가본 길을 매일 가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라고? 그럼 뭘 바란 건데? 그럼 뭘 바란 건데? 그러면 김 작가님은요?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막상 대답하려니까 뭐가 그쵸. 현대인의 저를- 표상이다. 저도 현대인 맞는데 인생을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걸 했었죠. 네. 네. 옛날에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많이 했었고 네. 좋네요. 네, 또 뭐 했지? 아 그리고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 좋죠. 즐겁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네. 할 때는 재밌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를 이렇게 몰입해서 하면 더 즐겁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네. 네. 그런 걸 했었고 지금은 딱히 하는 게 없네요. 즐겁기 위해서? 글도 즐겁기 일단은 위해서. 쓰고 있고. 아, 그 책도 좀 읽고 음. 글도 읽고 약간 이런 쪽으로 가기는 해요. 근데 사실 즐겁다기보다는 저는 좀 불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큽니다. 이거를 해서 뭔가를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읽어요. 책을 읽을 때도 이게 순수하게 재밌어서 읽는다기보단 네. 불안해서 아, 이걸 좀 읽어서 뭘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나중에 유사시에 써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즐겁기 위해서 한다? 이런 네.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네. 그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저는 없습니다. 좀 이제 우리가 컸잖아요, 많이. 그렇죠. 몸도 컸고 체력도 전에 비해서 좀 더 붙었을 거고. 그러니까 몸이 썩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허리는 썩은 거 맞죠? 어쨌든 건장하고 앞으로 또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젊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어렸을 때처럼 좀 스케일이 큰 일을 온전하게 전력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전신 전력으로 글을 쓴다고 해도 온전히 다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허황되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몰입해가지고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청년기의 목표는 사실 그 정도가 되어야 자기 온전한 시간이랑 24시간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내면서 매일매일 좀 갈 수 있으니까 뭐 원피스의 루피도 해적왕이 될 거라고 하고 나루토도 호카게가 될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 주인공의 삶이 그렇게 원동력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주인공 한 명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많은 청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중 문화로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만의 그런 원피스나 호카게 같은 어쨌든 자기 모든 걸 다 투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사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못 찾은 없을 거야? 때, 그러니까 없을 때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들다는 거죠. 저번에 같이 카톡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삶이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너무 뭔가를 하지 않아서 힘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 그게 그렇죠. 자기 몸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듯이 젊을 때의 에너지라는 건 사실 한 시대를 새롭게 좀 읽어내가지고 이전 시대랑 변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에너지인 건데 한 시대의 청년들의 에너지라는 게 한 2, 30년 정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계속 일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인 거잖아요. 노년기에 그쵸. 접어들 때까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인 건데 그걸 못하고 그냥 몸 내부에서 썩히기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남들이 봤을 때 허황돼 보이더라도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면 큰 목표를 잡고 좀 자기가 그냥 당장 내일부터 한 20살 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격투기 MMA를 시작해서 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라고 한번 좀 해본다던가 뭐 글쓰기를 해서 난 셰익스피어가 넘는 작품을 죽기 전에 꼭 쓸 거야 라던가 오늘부터 음악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라던가 그냥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쉬운데 어른이 되면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뭐 현실을 좀 깨닫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죠. 허황되니까 진심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한테 가게 보이고 어쨌든 자기 힘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남아 도는 맞죠, 힘은 돈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 열량이랑 정량을 쓰지 않으면 썩고 자기 몸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면서 사람을 괴롭게 해요. 우울하게 만들고 어쨌든 자기한테 돈이 있다면 체력이 있다면 그걸 다 투자를 해서 어딘가 좋은 곳에 한번 써보는 것도 허황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일이죠 사실은.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전후 세대에서 무슨 대기업을 읽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 전했잖아요. 뭐 이병철 회장이니 뭐 정주영 회장이니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밑바닥에서도 그만큼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그 열정을 네,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속이 타서 네, 우울하고 네. 고통스럽고 아, 음식도 가만히 놔두면 썩잖아요. 열량을 가만히 놔두면 태우지 않으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온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세상을 태우지 못하는 불길은 내 마음을 태우는군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을 태운다는 게 뭐 나쁜 일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쟁을 하라라는 것도 조금 도전적으로 좀 열량을 불태워가면서 자기 마음에 좀 확신적으로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게 더 좋은 방향 아닐까라고 그렇죠. 하는 게 있으면 그래도 좀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좋은 방향이라면 좀 도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좀 해봐라. 그러면 재밌지 않느냐? 도전하면. 그래요. 세상을 태웁시다. 네, 뭐 나쁜 의미로 태우라는 건 아니고 정말 진짜 좋은 의미로 방화범이 정화 방화범이 되라는 건 정화의 아니고 불길로 세상을 태우고 네, 열심히 살아라. 이거 그렇지 그냥. 못하면 내 마음이 탄다. 네, 열심히. 우리 이 작가님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살고 싶어서 더 우울해졌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청년기라는 건 사실 왜 계속해서 끝도 없이 힘이 남아 돌겠어요? 왜 끝도 없이 술을 몇 날 며칠 퍼먹고 며칠 밤을 새도 계속해서 그 다음날 또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정력이 왜 있겠어요? 그럼 나 중년인가 봐. 어? 저도요. 아니 너무 많이 오래 노년인가? 썩어가지고 너무 많이 오래 썩어서 당신들이 특이한 인간이라서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관찰도 안 좋은 거 보니까 노년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도 사실은 아까 누워있는 걸 되게 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잘 버틸 수 있는 특이한 인간들이라서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사실은 남아있는 거죠, 아직. 어떻게 우리 겉모습만 이런 건가 봐. 그니까 우리 한 몇 년에 죽나 보다. 신체 나이 측정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사실은 그게 괴로운 상황인 건데 그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용력이라고 해야 되나? 참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강한 인간들인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계속 오래도록 있으면서 그런 상태에 익숙해진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열심히 그동안 잘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지. 움직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네, 여기 쉽진 않지만. 나도 그렇고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뭐 정확할 때 가만히 있는 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한 일이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네? 야, 근데 우리 주제에서 개 많이 벗어났는데?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지금 즐겁게 사는 거에 대해서 즐겁게. 끊임없이 그래. 말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멘트 다시. 오늘은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토론의 과정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벗어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면은 알아서 공부를 하겠지 생각을 하던가 그렇죠 뭐. 밥 수용하는 먹을 때 사람들이 켜두세요. 네, 수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논의 과정을 당신들이 그렇죠. 본선 보는 거니까. 그럼 주제가 바뀌었네요. 아니 그냥 난 주제는 계속 그대로인데 그대로요? 계속 즐겁게 사는 거에 대해서.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치. 네, 생각해라.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해, 재미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서 시작해서 큰 일을 해라 남아도는 힘을 가지고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태우지 못하는 불길은 네, 자기 마음을 태우고 네.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힘들다. 네, 그래서 네가 힘든 거다. 네, 건전한 일에 큰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시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청년기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요약. 그렇습니다. 뭐 하고 있는 일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요? 네, 일단은 그렇게? 글을 쓰고 있고 아, 일단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게 목표고 내 목표는 일단 셰익스피어를 넘는 거고 아. 그 자식은 이미 넘을 거야. 이미 예전에 중간 목표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구만. 최종 목표는 뭐죠? 최종 목표는 겸손하게 말하면 성경보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을 쓰는 거고 덜 겸손하면?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거지. 아니 그럼 겸손함을 버리면? 아니 그게 최고인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생각이나 글들을 알리는 게 작가로서의 목표인 거고요. 왜냐면 이 세상에 떠드는 개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 작가님은 그런 거 있어요? 목표? 잘 없네요. 어렸을 때 그럼. 어렸을 때 음. 또 없네요.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커서 사과 파이가 될 거야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뭔가 옛날 생활 기록부 같은 거 보면 초등학교 때 복숭아하고 적혀 있거든요. 복숭아. 복숭아가 맛있어서 전 예뻐 복숭아가- 보여서 아니 장래희망이 복숭아를.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느꼈으니까 적은 거 아니야. 그치 왜 적었어요? 왜 적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복숭아가 맛있었으니까 그럼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거나 네, 예뻐 보이니까 아. 나도 그런 되게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실제로 복숭아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많이 좋아해서. 먹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무 때나 복숭아를 먹고 싶은 여유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 과소원주의. 목표인가요? 무릉도원이네요. 네, 무릉도원이 무릉도원이 목표다. 제 목표는 뭘까요? 저는 진짜 소소한데 네, 일을 안 하고 네, 우리 장 작가님과 같이 소설을 써서 네, 원래 200만 받아서 네. 집에서 안 나오고 싶습니다. 소설도 일이잖아요. 그 소설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즐겁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천직이란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만둘까요? 일 그걸 그만둘까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주냐? 내가 돈 주는 사람도 아닌데. 먼저 돈 버는 사람이 우리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 아, 그건 맞지. 내가 만약에 벌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진짜? 그럼 너 믿고 그만둔다? 내가 성공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성공. 아니, 그러니까 난 믿고 있어. 그거는 이제 음. 네가 음. 네 눈으로 내 글을 봤을 때 음. 그만해 보이냐? 그렇게- 맞아. 난 그만하다 생각해. 그러면 그만 둬? 아니, 그러니까 네가 내 글을 봤을 때 믿음직해 보이냐라고 하면은 네 기준에 의해서 네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볼게. 그만둘 것 같아. 자, 오늘의 요약은 그럼 장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즐겁게 살기 네.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요약 부탁드릴게요. 술 처먹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원피스의 루피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거는 현실입니다. 그 모든 판타지 만화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현실을 빗대어서 그려낸 거고 당신도 그만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 만화를 본 걸 거예요. 그게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런 걸 겁니다. 직접 원피스의 루피처럼 사십시오. 그 이상으로 사십시오. 오다 H로보다 더 많이 돈을 버십시오.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건전하게 사십시오. 요약이 아니라 그냥 권유인데? 네. 그런 말이었어요. 네. 하여튼 뭐 자기 내면에 있는 불꽃을 네. 삭히지 말고 네. 그럼 자기를 태우니까 네. 꺼내서 네. 열정적으로 네. 신나게 네. 대단한 일을 향해서 나쁜 일 아니면 얼마든지 열심히 해라. 살아라. 정복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나눴고요. 재밌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달성했네요. 그럼요. 재미를 찾아서 왔다가 재미를 얻었으니 그럼요. 하나, 둘, 셋.